문제는 고교 학점제로 전환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입학을 하게 되는 내년도부터는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입학을 하게 되는 2024년부터는 1, 2학년이 단계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중학교 3학년 친구부터는 사실상 고교학점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는 전면적으로 실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행이 되는 것이 교육부의 아주 강경한 정책입니다. 예전에는 단위제였었는데 이제는 학점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총 192학 2,720시간을 이수를 하면 졸업을 하는 방식으로 학점제가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고등학생하고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성적이 반영되는 것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로 유지가 되는데 공통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주요 과목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진로를 통해서 선택하게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교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이 상대평가인 것에 비하면 절대평가 영역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도 같이 유지가 되는데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부터는 거의 전 과목이 절대평가 제도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들마다의 유불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 위주로 90점 이상을 넘게 되면 전부 다 A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현재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까지는 기존의 대입 제도에 맞춰서 수시와 정시라는 두 가지 틀에 맞춰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부터는 새로운 대입 제도에 따라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건 이제 2028년도에 또 시작이 되고요. 발표가 되는 것은 2024년도에 됩니다. 4년 전에 미리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2년 뒤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입시 제도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교 입시를 보면 이제 기존의 국제고나 외고, 자사고 이런 것들이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는 국제고나 외고, 자사고들이 전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나 2학년 친구들이 자기가 다니는 학년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국제고나 자사고의 커리큘럼들을 잘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새롭게 입학하는 친구들부터 중학교 1학년 친구부터는 일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육부의 아주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만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진로 분야입니다.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듣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수학, 수학 1, 2 이런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나중에 전문 투자자가 돼서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경제 수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그 과목을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준비해서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걸 들은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교 입시를 할 때 수시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경제학과를 지원하는데 좀 더 가산점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마다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간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 위주로 그전에는 좀 운영이 됐다면 학생의 시간표 중심으로 고등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첫 번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진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크게 일반 과목 선택도 있고요. 융합 과목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들도 있습니다. 지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과목 중에는 여행지리 이런 것들도 있어서 나는 나중에 커서 여행사를 차리고 싶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여행지가 유망한지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진로에 맞게끔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학습의 효율이 집중도도 높아질 거라고 이제 교육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연계해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이 한 학교에 전부 다 있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주변 학교들마다 이걸 조금씩 분배를 해서 이 선택 과목들을 가지게 되고, 만약에 우리 학교에 내가 선택하려는 과목이 없다면 그 선택 과목이 있는
학교로 이동을 해서 연계를 시킵니다.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듣기 위해서 나는 다른 학교로 된다거나 이런 식의 시간표가 만들어지게 되죠. 학교를 이동하기가 힘든 이제 지방 학교들이나 아니면 서울 학교 중에서도 특정 과목들이 너무 멀리 있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라도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학생이 5명 이상이 그 수업을 원한다면 온라인 수업 클래스를 오픈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보궐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도 있었는데 교육감에 따라서 학교 교육 정책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많은 후보자분들께서 온라인 수업을 강화한다라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AI 수업을 뭐 하겠다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과 연계돼서 고교학점 제도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공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른 성취도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그 수업에 잘 집중을 해서 수행을 잘 했다면 절대평가제도에 따라서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새로운 대입 제도가 필요하게 됐고 연계하는 부분 때문에 모든 자사고나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것이 함께 묶여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반포고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진로 선택 과목이 현대고에 있다면 현대고에 가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대고가 만약에 자사고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현대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다른 일반고 학생들보다 수업료가 좀 더 비싸잖아요. 그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대신에 학생들의 학비로부터 그런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금액만큼을 충당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수업료를 내죠. 그래서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이 수업료를 많이 내는 학교에 수업을 듣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사고나 일반고들을 전부 다 일반고로 전환시켜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입니다. 최근에 여기 이제 세화고 같은 경우가 2년 전에 자사고 지구에서 탈락을 했었다가 헌법소원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자사고가 됐는데요.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기한도 202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가 다 과학고나 영재학교, 특성화고, 예술고라든가 체육고 이런 특별한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는 다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것이 지금 교육부의 아주 커다란 의지입니다.